안녕하십니까. 네,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국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며 회전자 정지 시 일상의 전압은 200V이다. 전부하시 속도가 1152rpm이면 2차 일상의 전압은 몇 볼트냐 라고 했고요. 이렇게 일단 구분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지금 극수는 이제 6극이 되죠. 3상이고요. 회전자도 3상이며, 자, 회전자 정지시,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아가지 않는 정지시 전압이 200V다. 그다음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1152, 즉 전부하시 속도가 부하 걸렸고 회전한다 이거죠. 회전하는 속도가 1152. 그때의 전압이 얼마냐? 2차 일상의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시 기전력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회전시 기전력 또는 회전시 전압입니다. 그럼 회전시 기전력이다. 그러면 통상으로 E2 플라임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이건 정지시 2차 측 기전력에다가 슬립 S 곱한다. 우리가 이제 식유도를 다 내용상 설정상 다 했던 얘기고, 그럼 문제에서 일단 여러분 찾아주셔야 될 게 정지시 2차 측 전압을 찾으셔야 되는데, 회전자가 몇 차가 되죠? 회전자가 요게 2차죠. 2차, 즉 회전자 정지시 2차 정지시 전압이 200V. 따라서 2차 측 정지시 전압 여기가 200V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슬립 S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슬립 S라고 하는 건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이고, 문제에서 동기속도는 극스 P분의 120F니까 6극에 60Hz 잡혀있죠. 6극에 60Hz니까요. 얼마가 됩니까? 동기속도는 1200rpm 되겠죠? 1200.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얼마입니까? 1152. 그러면은 분자가 48이고 48을 1200으로 나누게 되면은 0.04가 되겠습니다. 뭐가요? 슬립이. 따라서 이 자리 슬립 자리에 0.04. 그래서 회전시 기전력은 얼마로 설정한다? 0.04에 200 곱하면 8V가 회전시 기전력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 풀이됐고요. 자주 언급됐던 유형입니다. 여러 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2번 문제 가시죠. 네, 10극에 50Hz.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수하고 주파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동기속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동기속도부터 찾을까요? 동기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F. 극수가 10극이고 120 곱하기 50Hz. 그러면 600rpm이 되겠네요. 동기속도가. 3상 유도전동기고요. 회전자도 3상이고. 자,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일상 간의 전압이 150V. 그러니까 정지시 전압이죠. 자, 이것을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이것이라는 게 결국엔 회전자죠. 회전자를 400rpm 회전시킨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이죠. 기본이. 그랬을 때 회전시킬 때 2차 전압이니까 회전시 기전력이죠. 그러면 E2 플라임 회전시 2차 측 전압, 회전시 2차 측 유도 기전력. 그러면 슬립 S의 2차 측 정지시 전압. 그러면 2차 측 정지시 전압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였어요? 150V였죠. 그럼 슬립만 찾아주면 되죠. 슬립 S는 동기속도 NS, 동기속도가 지금 600rpm 잡혀 있고요. 그럼 600분의 600 마이너스, 지금 회전자가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 기본값인 거예요. 그럼 400.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0.333. 여기가 이제 0.33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 시 2차 측 기전력 값은 얼마가 될 거냐? 대략 49.59V. 49.59V니까 대략 얼마로? 50V로 설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50V가 답안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2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되는데, 22번 문제에서 여러분 잘 봐두세요.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 그러니까 회전자계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회전자가 따라 도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같은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갑자기 잘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반대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23번 문제 보시면요. 10극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파수가 50Hz죠. 그러면 지금 동기속도 NS가 설정이 돼야 되죠. 동기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F니까 10분의 120 곱하기 50. 그러면 얼마예요? 600rpm이죠. 그 다음에 회전자 3상이고요. 정지시 2차 1상의 전압이 150V. 정지시의 전압이 150V. 이 회전자를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400rpm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전시킬 때 2차 전압이 얼마냐라고 한 거죠. 그러면 회전시 기전력 E2 플라임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에다가 슬립 S를 곱한다. 그러면 2차 측 정지시 기전력 E2는 지금 정지시 2차 1상 전압이 150V잖아요. 그럼 여기에 150V를 넣어주시고, 슬립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슬립 S라고 하는 것이 동기속도 NS, 즉 회전자계 속도죠. 회전자계 속도 NS, 그쵸? 그다음 회전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회전자계 방향으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통상 슬립을 표현했는데, 문제에서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요?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이니까 이 회전자 자체가 역방향으로 돈다. 역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그 방향성을 고려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동기속도가 지금 600rpm이다 라고 했으니까 600, 여기도 600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가로 열고, 회전자가 지금 400rpm이에요.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슬립이 나오겠죠. 그 슬립이 지금 얼마냐라고 봤을 때 1.66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667의 슬립이 설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기 눌렀더니 얼마 되는다? 250V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2번 문제랑 23번 문제는 다 조건이 다 똑같은데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압이 다르게 표현되고, 그 개념이 이제 요거 슬립 구할 때 요 방향성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같은 방향이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23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설정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계 회전자의 슬립이 S로 회전할 때, 회전하고 있어요. 슬립 S로요. 2차 주파수를 F2, 2차 측 유기전압을 E2라 하면 이들과 슬립 S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되어 있죠. 회전할 때의 주파수와 유기전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회전시 주파수, 회전시 기전력. 회전시 주파수를 통상 우리는 F'으로 썼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회전시 주파수는 F2로 설정을 했죠. 여기 F2. 회전시 기전력을 E2'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2차측 유기전압, 회전시 2차측 유기전압을 E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전시 주파수라고 하는 건 1차측 가이든 주파수의 슬립 S 곱했고 회전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시 2차측 기전력의 슬립 S를 곱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걸 딱 외워놓고 있으면 이 문제는 뭐 끝난 거죠, 사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시고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죠. 회전시 주파수 F2는 1차측 가해진 주파수, 즉 1차 주파수를 F라고 설정했으니까요. 1차측 가해진 주파수 F에다가 슬립 S를 곱한 거죠. 다시 지워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SF.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회전시 2차측 유기전압이 E2죠. 그것은 슬립 S랑 이제 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회전시 기전력값 E2는 네, 슬립 S랑 비례한다. 여기서 이제 기호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2차측 정지시 기전력 E2로 넣으면 통상 이걸 E2'으로 설정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회전시 기전력을 E2로 설정을 했고 보기 자체에서 여기를 나타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슬립까지만. 그럼 비례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시 기전력, 회전시 주파수에 관련된 문제는 다수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신경 써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해서 24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의 SE2. 이건 이제 회전시 기전력이 되겠네요. 그쵸? 는 권선형 3상 유도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이고 EC는 2차 여자법에 의한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회전자 슬립에 가한 슬립 주파수의 전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C의 작용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네요. 그죠? 지금 여기 SE2 요거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C가 설정이 된 거죠. 사실 이거 이제 벡터로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벡터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떤 형태로? 쉽게 답만 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될 거냐? 예.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여러 개가 같은 힘을 합쳐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더 빨리 간다. 속도를 상승하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외워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제 전동기에서 2차 유기전압하고 외부에서 간 슬립 주파수가 슬립 주파수에 해당한 전압이 같은 방향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가해진 거 자체적으로 설정된 2차 전압 같은 방향이면은 속도가 상승하고요. 그게 반대 방향이 되면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형태 나타나거든요. 벡터 요 두 형태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속도가 상승한다. 25번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화살표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오른쪽으로 하니까 속도는 상승한다. 그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뭐 우리가 사실 어디 가서 전동기의 벡터들을 굳이 해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26번 문제. 그림과 같은 SE2는 유도전동기 2차 유기전압, EC는 2차 여자를 위해서 외부에서 가한 슬립 주파수의 전압. 여기서 EC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게 지금 EC 역기전력이죠. 이게 SE2 얘랑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 역방향으로 이제 힘이 생기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기전력 개념이 왜 뭐 벡터 설정해서 왜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냐? 일일이 다 설정하실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돌고자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역방향이니까 당연히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럼 속도는 떨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보세요. 화살표가 지금 다수가 오른쪽인데 얘가 지금 반대로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오른쪽을 열심히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속도가 상승하는데 반대로 당겨버리니까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앞선 문제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요. 25번은 화살표가 다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상승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가 왼쪽이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게 어떨까 싶어요.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 회전자 상 기전력이 이제 100V. 그러니까 이제 회전자의 한 상의 기전력이 이제 100V란 얘기고요. 50Hz 6국의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회전자 기전력과 동일 주파수 및 동일 위상의 20V의 상전압을 회전자에 공급하면 무부하 속도는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표현된 것처럼 보여요. 무부하 속도라고 하니까 부하가 있다 없다 따져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속도를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s의 동기속도 ns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이요. 극수 p분의 120f니까 극수가 지금 몇 극입니까? 6극 잡혀 있고 50Hz니까 6분의 120 곱하기 50Hz.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회전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1000rpm의 동기속도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 찾았으니까요. 뭐만 찾으면 될까요? 그래서 슬립만 찾아주시면 회전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슬립 찾는 방법을 총 3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 구하는 법.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두 번째가 회전시와 정지시 상태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시 주파수 F'은 1차 측 가해준 주파수의 슬립 S를 곱한다. 또는 회전시 기전력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의 슬립 S를 곱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P2 대 PC 또는 PC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P2C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동선이죠. P5는 1대 S 대 1-S.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슬립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형태를 보니까 일단 세 번째 방법 에너지 개념은 없으니까 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에서 동기속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구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n값을 구하라는 것이니까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지시 전압이 주어졌죠. 정지시에 100V. 문제가 그다음에 회전자 기전력과 동일 주파수, 동일 위상의 20V의 상전압을 회전자에 공급하면, 즉 20V의 전압을 회전자에 공급하면 속도가 얼마냐? 그 말은 20V 전압이 걸렸을 때 회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20V 전압을 공급하면. 그러니까 이 20V는 회전시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슬립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슬립을 이 식 가지고 어떻게 슬립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구하려면 이거 넘겨주면 되죠. 2차 측 정지시 전압 분의 회전시 전압.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고, 2차 측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 없지 않냐? 회전자가 2차 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자에 걸리는 전압을 가지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슬립 S라고 하는 건 색깔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2차 측 정지시 전압분의 회전시 전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정지시 전압은 100V로 주었고요. 회전시 전압은 20V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슬립은 0.2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슬립이 0.2가 됐으니까 이 슬립 0.2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끌어내려서 회전자 속도 또는 회전 속도 n을 구하게 되면 1-0.2에다가 동기 속도가 1000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800rpm의 회전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회전수가 지금 무부하 속도의 형태, 즉 결국 무부하 속도는 회전수를 말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7번 문제는 사실 문제 출제된 지가 꽤 돼가지고 과연 문제가 정확하게 표현됐느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런 문제도 한 번씩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 회전자의 시력 원수비를 알파라고 하면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와의 B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표현하는 게 이 상태의 전압의 B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좀 애매한데 회전하고 있을 때 E1, 1차 측, E2, 2차 측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전시 기전력 E2 플라임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에다가 슬립 S를 곱해서 회전자 기전력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회전자 기전력은 즉 회전자가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회전하고 있을 때 기전력 2차 측 회전시 기전력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을 알아야 그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은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 유도 전동기는 변압기하고 기본 개념이 비슷하죠. 결국에 철심에 코일이 있을 때 자속이 전달되면서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1차 측의 전압을 E1, 2차 측 전압을 E2라 놓게 되고 N1, N2 개념으로 권수 설정을 했을 때 이 N1과 N2의 비율이 권수비가 될 거고 권수비가 알파가 되죠. 그럼 권수비가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는 권수비 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E2분의 E1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만 지금 표현된 이 부분은 정지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정지시 상태에서의 2차 측 전압을 알아야 이 자리에 집어넣어 줄 수 있고 그래야 뭐를요? 2차 측 회전시의 기전력 값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을 찾으려면은 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은 권수비 알파분의 1에다가 E1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값이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이고 그럼 얘를 이제 이 자리에 갖다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끌어내려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E2 플라임 회전시 2차 측 회전시 기전력은 슬립 S에다가 2차 측 정지시 기전력이 권수비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니까 알파분의 1에 E1이 되겠죠. 그럼 다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알파분의 S의 E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고정자 기전력 E1 1차 측 전압이죠. 회전자 기전력 E2 근데 회전자 기전력은 어떤 상태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전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문제에서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 기전력을 E2로 주었으니까 요 E2 플라임에서 플라임을 어떻게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주어도 여러분들이 회전자가 즉 2차 측 회전하고 있을 때 기전력이 1차 측과 권수비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회전시 기전력은 E2 플라임이고 정지시 기전력이 E2 아니냐 요거 가지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쵸? 문제에 적용을 시키고자 기본적인 표기법이 문제에 따라서 변형이 된 거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회전시의 2차 측의 기전력 값 E2는 1차 측, 즉 고정자 측의 전압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알파분의 S의 E1.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측 회전자의 어떤 기전력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정자 쪽과의 비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 넘어온 것을 표기하게 되면 E2분의 E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S분의 알파가 될 것이므로 S분의 알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 이거 문제 너무 애매하고 힘든데요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답을 외워버리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분의 알파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28번 문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29번이 되겠네요.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슬립 S에 있어서의 2차 전류는 이라고 했어요. 2차 전류 I2가 되겠죠. 그럼 2차 측의 등가회로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2차 측 정지시 기전력 설정이 된다면 여기가 R 값, 여기가 X2 값, 여기 R2도 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외부 제한 값 R로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지금 2차 측 형태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E2, X2는 각각 전동기가 정지 때 2차 이도전화, 2차 리액턴스고 R2는 2차 저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이 등가 부하 저항은 우리가 통상 2차 측으로 표현되는 회로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워버리죠.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상황이 이제 회전할 때를 고려해서 표현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정지시가 됐던 것이고, 회전을 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식을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2차 전류 I2가 만약에 흘러가야 저 전동기가 돌아가겠죠. 2차 전류 I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얘네 둘이 이제 합쳐져서 얘를 나눠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에 합에다가 루트 씌워주고, 그걸 가지고 E2를 나누면 전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의 전류값이죠. 회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슬립 S가 여기 X2에 따라붙죠. 왜 X2에 따라붙을까요? 슬립이 주파수 따라가니까. 그럼 여기도 슬립 S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전시로 전류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I2는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의 제곱 루트 분의 S의 E2, 이렇게 표현되는 게 회전시 뭐가 돼요?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전류식을 안 쓰죠. 앞서 내용 정리에서도 표현했다시피 슬립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표현합니까? 분자 분모를 슬립 S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슬립 S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약분돼 버리면 분자는 E2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슬립 S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S가 제곱을 달고 들어갈 거예요. 고로 기존에 R2가 있을 때 슬립 S 나눴다. R2가 제곱인 거죠. 슬립 S 달고 들어갈 때 제곱 달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지우고 묶어서 제곱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여기 슬립의 제곱이죠. X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가서 나눠주게 되면 슬립을 나눠버릴 거니까 X2의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설정하는 2차 전류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S분의 R2, 그쵸?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E2,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2차 측 저항값을 대문자 R2로 설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바꿔서 표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대문자 R이다. 이렇게만 표현해주게 되면 정답은 몇 번 될까요?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도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시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던 거 인지하시고요. 이 식을 외워줘야 다음 문제도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 30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220V 6극 60Hz 10kW인 삼성 유도전동기 회전자 일상의 저항이 0.1옴, 리액턴스는 0.5옴이다. 그럼 회전자라고 했으니까 2차 측이죠. 거기 저항값이니까 요게 R2, 요게 X2가 되겠죠.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슬립이 4%다. 회전자 전류는 얼마냐? 회전자 전류는 2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2차 전류식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2차 전류 I2라고 하는 것은 앞선 문제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2차 측 정지식 기전력을 루트, 그쵸?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2차 측 정지식 기전력은 어떻게 찾으시면 될 거냐? 지금 문제에서 준 요 220V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유도 전동기잖아요. 그죠? 지금 전동기라 했고 전압을 주었으니까 전동기는 부하니까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이 220V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건 1차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차 전압을 주었으니까 얘를 2차 측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되죠. 뭘 가지고? 권수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정자와 회전자는 삼각결선으로 각각 권수는 고정자가 300회, 회전자가 150회. 그러니까 권수비 A는 뭐 알파로 둬도 되고 A로 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N2분의 N1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150분의 300이 됐으니까 권수비는 2가 되겠죠. 그러면 1차 전압, 2차 전압 1차 전압이 220V고 그럼 2차 전압 E2는 네, 지금 요 배율이 2배율이 돼야 되니까 2차 전압은 얼마가 되면 되죠? 110V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얼마를요? 110V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자, 슬립이 지금 얼마예요? 슬립이 4%니까 0.04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2 2차 저항값이 얼마예요? 2차 저항 회전자 일상의 저항값 R2죠. 네, 0.1옴이고 리액턴스는 0.5옴이죠. 그럼 이 자리에 0.1 제곱 이 자리는 얼마? 0.5 제곱. 요거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보니까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3A가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전기기사의 또는 전기산업기사의 전기기기 쪽 문제를 보게 되면 43이라고 표현되는 답이 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풀이가 안 되시면 답이라도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요 식을 꼭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찾으라는 문제도 풀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도 풀이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저 2차 전류식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또 30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31번 문제 가시죠. 슬립이 5%인 유도 전동기 등가 부하장 우리 식 꼭 외워야 되는 거죠. 등가 부하장 R은 S분의 1 마이너스 1의 R2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차 저항의 몇 배냐라고 했어요. 2차 저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기호를 표현할 때 R2로 표현하고 그게 요거죠. 등가 부하 저항 R이라고 하는 거 2차 저항의 이거만큼의 배율이죠. 그러면 슬립이 5%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얼마를요? 0.05 분의 1 마이너스 1의 R2 요게 지금 20이 나올 거거든요. 20에서 1 빼면은 19의 R2가 되겠죠. 그래서 19배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기에 19
19가 답이 되는 경우도 많다. 43, 19 이런 형태들 잘 챙겨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1과 9를 찍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 말고 또 있죠. 4%짜리. 4%짜리로 하게 되면 이제 24배가 된다. 슬립 4%짜리는 그 정도까지 또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가 부하 저항 공식 찾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등가 부하 저항이 얼마냐라는 것도 나오고,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냐도 나오고, 그러니까 등가 부하 저항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2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삼상 유도 전동기 1차에 환산한 일상당 등가 회로이다. 2차 저항은 0.02옴, 2차 리액턴스는 0.065입니다. 슬립이 5%일 때 등가 부하 저항 R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죠. 그때 단 권수비 A는 4, 상수비는 1이다 라고 표현됐어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뭐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닌가.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찍고 나오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등가 부하 저항이라고 표현되는 R 값은 S분의 1 마이너스 1에 R2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됐을 때 문제에서 주는 조건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슬립 S가 있어요. 슬립이 지금 몇 퍼센트로요? 5%로 주었으니까 이 자리에 0.05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R2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R2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R2 값은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요. 등가 이제 회로죠. 1차측 가운데 쪽에 이제 코일 부분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이 회로는 이렇게 생긴 회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회로였죠. 요 회로였는데 일종의 강의등가 회로 개념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 지워버려요? 여기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기다 다 표기를 했으니까 다 지워버린 거죠. 그럼 지우기 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여기에 등가 부하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S분의 1 마이너스 1에 R2가 되는 거니까 R2가 지금 여기 값이 R2죠. 그러므로 이 자리 값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A제곱에 R2 값이 들어오게 되죠. A제곱에 R2 값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요. A제곱에 R2 값이 들어오니까 A제곱이면 권수비의 제곱이 들어가고 R2 값이면 0.02옴이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상수비. 사실 상수비라고 하는 것은 기사 및 산업기사 과정에서는 뭐 상수비가 얼마냐 이런 형태로 사실 표현하거나 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개념은 통상 상수비는 이제 1로 많이 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형태로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즉 1차 값을 2차로 환산을 하는 것이죠. 또는 2차 값을 1차로 환산한다. 1차를 2차로, 2차를 1차로. 그 환산할 때 권수비하고 상수비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값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A가 권수비니까 4의 제곱이 될 거고 상수비는 1이 될 거고 2차 측 저항은 0.02옴. 이렇게 해서 이거 부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쫙 눌렀더니 이제 얼마 나오느냐? 6.08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32번 문제는 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봐주시고, 상수비 부분은 통상 이제 그 자체적으로 삼상 뭐 형태로 이제 표현해서 나타나는 형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상수가 다르지 않는 형태가 뭐 다르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수비는 통상 1로 준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도 마무리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33번 문제가 되겠네요. 3300V 60Hz Y결선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철선이 1020W라 하면 일상의 여자 컨덕턴스는 이라고 했어요. 철선 부분이 어디예요? 유도전동기 등가해로 1차 측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자 어드미턴스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1차 측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지금 3300V가 되고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제 자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여기가 철선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철선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020W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여자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통상 컨덕턴스는 G가 되고 여자 컨덕턴스는 무부하 전류 또는 여자 전류가 들어가는 라인의 컨덕턴스다. 그러니까 여기가 컨덕턴스 G가 되고 여기가 서셉턴스 B가 되면서 여기가 어드미턴스 Y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압계 쪽에서 이 회로를 여자 어드미턴스 회로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항분의 1이죠. 저항이 역수 개념이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것은 저항분의 1에 대한 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니까 조금 낯설어요. 왜요? 우리는 통상 전력과 P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의 전류 제곱의 저항의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그래서 전력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하다 보니까 소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조금 낯설죠.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P는 R분의 V제곱.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왜요? 식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R분의 1은 요게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V제곱분의 P가 되겠습니다. R분의 1은 V제곱분의 P.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컨덕턴스 G값이고 컨덕턴스 G값은 R분의 1값이고 R분의 1값은 V제곱분의 P. 여기서 V는 몇 차 전압? 1차 전압. 여기서 P는 철선값 P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철선이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예요? 1020이 주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전압은요. 3300V를 주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300의 제곱분의 1020을 하게 되면 9.3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뭐가 설정이 돼야 되죠. 그럼 9.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답은 3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여자 컨덕턴스 구하라는 문제는 이제 3장 변압기 파트 쪽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 쪽에서도 지금 보다시피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구학 쪽에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덕턴스 값을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땐 이 전력식을 변환시켜서 구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 되시죠? 이 정도까지는 또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도 얘기됐고요. 자, 그 다음 34번 문제로 가시죠. 극스 P의 3상 유도 전동기가 주파수 F, 슬립 S, 토크 T로 회전하고 있을 때 기계적 출력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상 이제 기사 쪽에서 출제가 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산업기사 쪽에서 당연히 이제 언급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기계적 출력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계적 출력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P5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는 식유도를 하든가, 하나는 외우든가. 답을. 방법이 없어요. 두 개밖에. 그래서 어떤 형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기계적 출력이 결국 출력이니까 아웃풋 P5다. 그러면 P5 값이 표현되고, 그 다음 토크 T가 설정이 되는, 얘네 둘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단위가 뉴턴미터예요. 그랬을 때 출력을 찾는 거니까 P5 값을 찾는 것이다. 얘는 오메가의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와트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오메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2파이 F로 표기할 수도 있고 2파이 60분의 N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동기는 회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60분의 N의 토크 T가 되겠죠. 그러면 2파이는 뭐 더 쪼개지거나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60 그대로 뭐 써주시고, 그 다음 토크 T 그대로 써주시되, 요 N 값이 회전자 속도죠. 1-S의 동기속도 NS. 그러니까 1-S의 동기속도 NS. 그럼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극수 P분의 120F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동기속도 NS 자리에 극수 P분의 120의 F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이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쭉 풀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얘랑 약분하면은 여기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뭐 정리가 안 돼요. 얘랑 만나서 4가 되고, 파이 F, 그다음 P 극수죠. 그 다음에 1-S 토크 T 빠진 거 없죠. 그래서 분모의 극수가 들어오고요. 그쵸? 분모의 극수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안 되고 얘도 답이 안 되죠. 극수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 1-S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파이 F를 극수 P로 나눠준 형태의 토크 T와 1-S의 곱으로 표현되는 정답은 몇 번이요? 예,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산업기사 쪽, 기사 쪽.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 쪽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예, 간단하게 식을 외워주시던가, 간단하게 좀 유도를 뭐 해서 정리해 주시던가. 유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만 뭐 강사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리 돌려서 저리 돌려서 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사실상 이 34번 문제 나오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집게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답을 좀 외워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기계적 출력을 표현하는 요게 34번 문제의 답이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힘들면 34번은 제껴버리세요. 빼버리시고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4번도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일상의 저항이 0.02옴. 이게 이제 R2가 되죠. 슬립 S가 1에서 2차 리액턴스 X2가 0.05옴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슬립이 5%일 때 1차 부하 전류가 12A라고 하면 이게 이제 I1이죠. 그 기계적 출력은 이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단 권수비 A는 10이고 상수비는 1. 앞선 문제에서도 상수비는 1로 잡았죠. 통상 상수비는 1로 잡아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기계적 출력은 앞선 문제에서 표현한 뭐 극수 P분의 뭐 4파이 F의 뭐 토크 T의
뭐 1-s 이 식으로 구할 것이냐. 지금 문제에서 극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거 식으로는 못 구해요, 어차피. 그러면 뭘로 구해야 되냐면 출력이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동기 2차 측. 이렇게 표현하면 2차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2차 회로에 나타난 요 R값, 등가 부하저항 S분의 1 마이너스 1에 R2가 등가 부하저항으로서 여기에는 부하의 크기까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내용 정리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출력값이 5가 될 거다. 그럼 출력값이 5라고 하는 건 와트로 표현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와트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와트로 표현 되려면은 R값에다가 뭘 곱해주면요. 우리가 전력값 P라고 하는 것은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 전류 제곱의 저항이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R에다 뭘 곱해줘야 전류를 곱해줘야 출력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류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I2를 제곱으로 곱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R값이 한 상의 저항을 통상 표현을 해요. 3상정을 통째로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몇 상유도 전동기예요? 3상유도 전동기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식을 표현하게 되면 전류 제곱에 저항 곱이 1상의 값이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출력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R 자리에다가는 얘를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2차 전류가 이제 문제죠. 지금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차 부하 전류가 12A로 요거 하나만 주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2차 전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2차 전류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통상 권수비는 뭐 E2분의 E1, N2분의 N1, I1분의 I2라고 통상 표현을 하죠. 따라서 2차 전류는 권수비가 적용되면 거기에다가 1차 전류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비까지 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비 M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니까요. 권수비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권수비 10이죠. 상수비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류 I1. 1차 전류 I1이 12. 그래서 이제 2차 전류를 구하면 120A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자리에 120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120의 제곱 곱하기 R 자리에 이제 요거 들어가면 되니까 슬립 S가 얼마입니까? 슬립 S가 5%죠. 그죠? 5%이므로 요 자리에 0.05분의 1 마이너스 1 다음 2차 저항값 R2가 0.025이 2차 일상의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02 이게 일상의 저항이니까 3을 고려하지 않고 120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고려해버리게 되면 일상의 출력이 돼요. 근데 전동기 3상 유도 전동기니까 곱하기 3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0.02가 일상의 저항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상 출력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위 킬로와트니까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럼 3상 출력 값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16.416kW가 되게 되죠. 그럼 16.416kW가 이제 답이 돼야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16.416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6.416이 없다 그러면 풀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 풀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는 3상 유도 전동기라고는 했고 그때 기계적 출력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그 기계적 출력에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요. 3상 기계적 출력은 얼마냐? 단상 기계적 출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이 삼상유도 전동기니까 삼상유도 전동기 출력값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16.416을 찾았는데 이게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으로 다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 쪽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삼상 출력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구해봤더니 값이 없더라. 그건 문제 출제한 사람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 보시면 단상 출력이 됩니다. 절대 루트 3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단상 출력을 구하라는 걸로 알고 풀었는데 값이 없더라.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서 삼상 출력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풀이만 맞게 했으면 계산 과정만 정확하게 했으면 답은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416이 삼상 출력인데 문제에서 지금 삼상 출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황상 단상 출력을 구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416을 3으로 나눠주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단상 출력 값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느냐 하면 5.47이 킬로와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5.47 정답은 2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3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싶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빼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풀이가 한 3줄 이상 돼버리게 되면 공식 2~3개가 같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풀이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풀이를 또는 이제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3줄 넘어가는 건 사실상 문제 난이도가 이제 중상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여기에 올인하게 되면 다 풀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필기시험 합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계산했을 때 풀이 과정 또는 교환을 봤을 때 풀이 과정이 3줄 넘어간다 싶은 건 과감하게 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